사드는 한 개 포대를 구성하고 운용하는데 무려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분담할 거라고 하는 게 한미 양국의 발표인데요. 그런데 빠르면 다음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사드 포대 설치 비용이 MBN 확인 결과 아직 미국 국방부 예산에는 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 미 국방 수권 법안, 사실상 미 국방 예산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년도 한반도에 통과될 사드 비용 부분이 없습니다. 사드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불과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정도로 1조 원이 넘는 사드 배치 비용은 아닌 겁니다. Sending THAAD to South Korea. There's still the requirement for 9 THAAD batteries, but we continue to discuss with the Army that requirement, what the budgeting year would be for that, but not included in this year's budget. 미국이 부담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다음의 예산에서조차 한반도 사드 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이 예산안은 협의가 시작되고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번 달 사이에 통과됐습니다. 올해 배치가 유력하다는 당시 여론과는 다르게 협의 과정부터 2년 후 배치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온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한꺼번에 뒤집어버리는 이번 결정 때문에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어떻게 보면 북한만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계 2위, 3위의 어떤 강대국들과 한국의 적대국가가 된다.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사드가 들어오면요, 동맹의 성격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억제하는 동맹에서 지역 동맹으로 전환이 됩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대국 국제정치 우리가 소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 국제정치 소비해서 전쟁도 났죠. 분단도 됐죠. 그리고 식민지도 됐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국의 기존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 사드 결정을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설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뻔히 보이는 파멸의 길을 택할까? 이 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우익이지만 당신 아웃이고요. 김병기 대장이죠. 유력 대선 주제에 지금도 함께한 자리 방송위원회 발언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은 안공개는 하얀 백계를 새로 그려야 됩니다. 심지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노무현이는 목을 조이고 신인도도 떨어뜨리고 이건 난 괜찮은 얘기인 것 같은데. 박근혜는 아예 인지 능력이 안 되니까 둘째 치고라도 박근혜 정권으로 볼 때 왜 일로 가게 되는가? 제가 볼 때는요, 이슈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충격을 상쇄할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 정부가 만든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나오는 언론 대응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국리를 해야 하는 건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가 만든 해양사고 위기관리 지침입니다. 선박이 충돌하거나 침몰했을 때 각 부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담당자가 할 일이 눈에 띕니다. 사고가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하는 것과 함께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고 발생과 정부 대응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주요한 문제를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고 한 행동이죠. 팩트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덮어버릴 경우 국민들이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재난 대처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여론을 잠재울 공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에 그죠? 저는 한국에 지금 벗어날 수 없는 핵심적 이슈는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한국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죠? 안보 위기, 경제 위기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사드 배치입니다. 중국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또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일부러 막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세월호는요, 이게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국의 반공 독재 세력들은 그죠?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반공 체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반공 체제, 분단 조폭 체제로 회귀하기 위해 가지고는 신냉전 체제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방이 되었어도 일제 식민 정책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후 우리나라 지배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답은 자명해진다. 해방 직후인 46년 서울시내 경찰서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10명의 경찰서장 중 9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고 나머지 1명도 일제 고급관리 출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출신의 관동군 장교였고 최규하 대통령은 일제야 만주국에서 관료로 봉사했다. 건국 이후 78년까지 역대 37명의 내무부 장관 중에서 일제 고등문관 출신 등 부일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22명이다. 3분의 2에 가까운 수치다. 군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건국 이래 21대까지 모두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결국 해방 이후 대부분의 부일 경력자들은 우리 사회 지배층을 형성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정치 부패 돈 어쩌고 하지만요, 핵심은 정직이 통하지 않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왜 신뢰가 없냐? 정의가 쓸 수가 없어요. 정의를 주장하는 놈은 다 바보가 되고 왕따 당해. 그러니까 전부 너도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불의를 묵인해. 또 저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불의의 앞장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장래, 이 21세기 세상이 바뀌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쁜 짓 한 놈은 다 100년 먹이를 갖고 있고 정직하게 사는 알거지가 돼 있고, 그러면서 합쳐라, 우리 따라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청산, 친일 청산, 일제잔재 청산이 과거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다.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 협력자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국군 역시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군 핵심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그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5.16 핵심 가담자들의 대부분은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에게 그러한 만주 군관학교의 인맥이 없었더라면 5.16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박정희 쿠데타를 가져온 결과가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추가 도발할 경우 분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보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2시에 다른 데로 안 주고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탐함대 사령관 정도의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신의 구조 전문함을 대우조선소에서 완성을 지어서 인수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 소유는 대우조선이지만 발주한 사람은 방위사업청이고 해군 참모총장이 써야 되니까 3자 간의 합의서를 씁니다. 당일날 4월 16일 명령을 내렸는데 누군가 차단을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또 명령을 내렸는데 또 차단을 합니다. 그때 저는 해군 참모총장이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명령을 내렸는데 차단했을 때는 자기가 거역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세력이나 누군가가 차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 더 명령을 내린 것은 대단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차단을 합니다. 누가 차단했을까요?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 대통령은 아닐 것 같아요. 차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정보를 주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닌 사건은 최종적으로 누구가 이득을 보는가를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혹자들은 그럽니다. 이걸로 인해서 박근혜가 득을 본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냥 사고처럼 보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조작을 조작으로 막고 또 조작을 하고 간첩을 만들고 심지어 종이 비행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작까지 했다가 망신 해체 위기까지 달려가던 모든 것이 지금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사라져버렸죠. 그 집단은 대통령은 안중에 없을 겁니다. 치마사장은 안중에 없을 겁니다. 그죠? 왜요? 바꾸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완벽한 시스템 있잖아요. 개표 조작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응? 박근혜 표 안에서 문재인 표가 나오는 거 사진이 또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리 죽이라고. 나 끝까지 갑니다.